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나은성입니다. 지금 반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원 베일리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과 맞물려 있어 가지고 한번 이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원 베일리 조합원을 상대로 소개한 영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이 입지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튜브를 하면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이데올로기 정원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남의 시대가 정원하고 향후에는 강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뜨던 시대는 정원하고 이제 마치고 한강변의 시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20, 30년간은 한강변의 테마가 될 거고, 한강변의 테마가 끝나면 강북의 구도심지가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한강변 시대 끝나고 해서 이제 주된 이슈가 옮겨간다는 거지, 그냥 완전히 끝난다는 건 얘기는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부촌 지도를 보면 제가 들었던 게, 제가 방배동에 살았었는데, 방배동에서 압구정으로 부가 이동하고, 부에서 압구정 되게 분당으로 가고, 분당에서 다시 반포로 오고, 반포에서 이제 어디로 갈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뭐 이거는 정설이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제 혼자만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 흑석동을 좋게 생각했었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물론 강남, 제가 동광단지 쪽, 이쪽에 보면 방배동 동광단지 쪽이 있죠. 이쪽에 이쪽인가요? 이쪽에 살다가 보니까, 뭐 우연히 온 거예요. 제가 뭐 알아서 온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제가 동양차를 공부하다 보니까 흑석동이 좋은 점이 뭐냐 했더니, 한강변에, 그 당시에는 흑석동이 쌌으니까 2006년도 저기 샀는데 한강변을 끼고 있어요. 이렇게 끼고 있죠. 그리고 제가 원광 디지털대 풍수 수업 시간에 질문한 적이 있어요. 한강변, 옛날 이제 우리 풍수에서 보면 수가 재물을 의미하거든요. 재물. 그래서 한강변의 시대가 나중에 정말 재물과 관련되어 있을까. 그래서 또 같은 한강변의 시대인데 어떤 동네는 부자고 어떤 동네는 가난한지, 왜 그런지, 그게 이제 이 물이 부딪히면서 쌓아놓은 모래에 의해서 모래와 관계가 있을까, 이런 걸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 영향 때문에, 이제 풍수 관련된 영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좋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수만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필요하면 목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한강변 중에서 목을 끼고 있는 건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좋죠? 뭐 숲이 있잖아요. 숲. 이게 지금 이게 현충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숲을 조망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보면은 여의도에 지금 층이 무제한 풀릴 수 있잖아요. 뭐 예컨대 100층처럼 들어서 맨하탄처럼 생긴다.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는 좌청룡이 되는 거죠. 좌청룡이 되고, 여기 반포 쪽은 뭐가 되냐면 우백호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면 좌청룡 우백호, 이러한 개념이 들어서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 마냥 좋은 건 아니고요.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면, 이제 도시하고는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지만 돈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 환경은 좋지만 좀 이 도회지, 도시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뭐 도심지에 살면서 천혜 환경을 누리면서 사실 분들은 주거지로는 좋지만 무작정 그 돈이 된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고, 또 하나의 한계가 뭐가 있냐면, 보시면 이렇게 구조가 돼 있죠. 이렇게 뭐죠? 이거는 항아리 구조예요. 항아리.
그래서 외연 확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안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 흑석 2구역 쪽에 49층이 4개 동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상업 기반 시설이 여기에 집중이 되면은 이쪽 앞부분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뭐 이 정도 예측을 하는 거지 도시, 그러니까 흑석동 전체가 다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그동안 흑석동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했고 그 대표 단지가 아크로 리버 아임이 이제 대표 단지가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강남의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보다 더 비싸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틀린 예측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이슈가 어디로 가냐면은 반포로 가야 되겠죠. 반포로 보면은 반포 현재를 보면 여기가 본표는 반포에 현재 여기가 보면 1, 2, 4지구잖아요. 1, 2, 4지구. 여가 3지구인가요? 3구역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가 리버파크가 생겼고 이제 이쪽이 뭐냐면 이쪽이 원베일리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제 반포도 보면 1, 2, 4주구, 원베일리 이런 구조. 3구역은 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좀 덜한 것 같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압구정인 거죠. 한번 다시 보면은 원베일리를 보겠습니다. 원베일리. 지금 옛날 네이버 항공지도가 옛날 거다 보니까 레미안 퍼스트지가 여기 있잖아요. 그쵸? 레미안 퍼스트지가 여기가 있고 원베일리가 이거 있어요.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한강변에 지금 세비섬 이게 둥둥 뭐 떠있지도 않죠. 여기 보면은 자 학교를 보면 여기 세화여고, 세화여자고등학교, 그 다음에 세화여고 뭐 여러가지 반포중학교 다 이쪽에 개성초등학교 이쪽에 있죠. 제 큰애도 여기 세화여고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 어, 이쪽에 제가 좀 다른 솜씨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센트럴시티 있죠. 신세계백화점 가깝죠. 터미널 가깝고 3호선, 9호선, 7호선 W 3개 역세권이 끼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일단 원베일리는 입지로는 남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역세권에 학군에 한강변에 숲이 좀 부족하긴 한데 단지 내에 있는 숲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 현충원에서 바라보는 그런 숲은 없지만 나머지가 다 좋죠. 그렇기 때문에 원베일리도 그다음에 대단지 남날 데가 없어요. 리버파크 쪽에서 이제 관심이 이쪽으로 옮겨오겠죠. 왜냐하면 대단지라는 더 프리미엄에다가 역에 훨씬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이 3호선, 9호선, 7호선, 그 다음에 신세계백화점 뭐 이런 쪽에 다 생활여건이 더 훨씬 더 좋고 리버파크 레미안 퍼스트 갖지 못한 한강 조망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갖고 있기 때문에 원베일리가 당분간은 1, 2, 4주구가 들어설 때까지는 그래도 가장 또 뜨거운 이슈가 될 거다. 그러면 반포가 계속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한계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압구정이 이쪽에 있죠. 그래서 뭐든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음과 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과 우리 음양수시라거든요. 한쪽 음이 커지면 양이 죽고 양이 커지면 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항상 같이 다닌다. 그래서 한쪽이 개발되면 또 다른 쪽은 관심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쪽은 관심이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거 환경을 정할 때 가끔 물어보시면 평생 갈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까 부가 이동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이겠어요. 건불 10년,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하고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꽃은 붉기가 11일 이상 가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이동하는 거지. 이제 그 대신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뭐 1, 2년 단위가 아니라 몇십 년 단위로 이제 이동하기 관심이 이동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이 한강변에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요. 물론 이제 강북 도심지가 개발되긴 하더라도 여전히 이슈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원베일리를 보면 나무랄 데가 없죠. 이 단지 입지적으로 보면은 주변에 그 도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의 뭐 쇼핑, 교통, 그 다음에 또 학군, 반포에 있는 학군 좋죠. 그렇기 때문에 또 주변의 환경이 다 고층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좋고 그 다음에 현대사에서 좀 부족할 수 있는 자연 환경 이런 한강변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반포에서 뜨거운 이슈 지역이 당분간은 자리를 차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은 지 한 10년 되고 뭐하고 나오면 또 이제 반포 1, 2, 4주구 이쪽 있죠.
1, 2, 4주고 이쪽은 동작역 4호선 있고 현충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강이 있기 때문에 또 설해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은 이슈가 되지만 그때는 신축이라는 프리미엄이 또 붙겠죠. 그런 측면에서 항상 이슈는 이동한다. 뭐 사랑은 이동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이슈도 항상 이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영원히 평생 갈 것처럼 그렇게 맹신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제가 그 강북의 이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의 수유 역세권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제가 저기 가끔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데 왜 강북을 내버려두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자 이게 보면은 우이천이 이쪽에 있고요. 자 여기 보면 도봉산, 북한산 다 보이죠? 북한산 이렇게 보이죠? 근데 보면 뭐예요? 다 저층이잖아요. 그쵸? 자 이쪽에 이렇게 개발되고 물론 여기 산속이니까 개발을 시킨 산을 가리면 안 되겠죠. 물론 여기는 뭐 10층, 15층으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 위에 다른 지역이 있잖아요. 이쪽에 보면 지금 이게 수역이란 말이죠. 수역이고 이쪽에 보면은 이쪽이 지금 우이천이란 말이죠. 우이천변 이쪽이 우이천입니다. 창동 있죠? 이쪽에 쌍문동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있잖아요. 이쪽 수유극장인가 뒤쪽이 CGV 있네요. 수유극장 뒤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본동이에요. 본동.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쪽 세대 수성초등학교 이렇게 또 이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강북경찰서 이쪽 뒤쪽 이렇게 여기 개발되면 한 10,000세대 이상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층수가 낮잖아요. 이 앞에는 상업성 건물들이 지금 있잖아요. 강북구청이 있고 효성 있고 교보 건물도 어디 있을 거야. 여기 강북경찰서 여기 있네요. 그런 것처럼 이쪽에 집중 개발하게 되면 여기에 뭐 한 40층들, 30층 들어서 버리면 수유 역세권에서 걸어서 5분에서 7분 거리거든 다 이쪽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저는 향후에 좋다고 봤는데 이제 강남이 개발되고 와야 되겠죠.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오페산이 있어요. 산 있잖아요. 산과 역과 그 다음에 우이천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향후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도 이제 나중에 계백천지가 될 일이 그래서 옛날 그 뭐 홍준표 의원이 그 청량리 58층인가요? 그런 것처럼 강북도 그렇게 고층으로 만들면 돼요. 앞으로는 60층. 여기 보시면 미아리 사거리 쪽에 있잖아요. 미아리 사거리. 이쪽도 아마 이제 아파트가 10억대가 넘는 걸로 신축 아파트가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얼마나 낮습니까? 이런데. 이거 전부 이게 지금 큰 도로거든요. 이쪽에다가 고층으로 뭐 30층, 40층 들어서 버리면 동탄에 뭐 이렇게 외부에다가 전답을 갈아엎어 가지고 질 일이 뭐가 있어요. 여기다가 해서 젊은 친구들 전부 여기다가 저기 직장인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뭐죠? 직장과 직주라고 그러죠. 직장과 주택이 서로 가까운 데 머물러 가면 되잖아요. 여기서 시청까지 가깝잖아요. 시도 이제 뭐 옛날 그래서 보시면 직장과 이 주거지역을 가깝게 하면 되는 거죠. 보면 여기는 옛날에 다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에다 아파트 들쓴 거죠. 근데 여기는 옛날에 사람들이 저도 살던 동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개발을 못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뭐 용적률 풀어주고 그러지 않으면 이쪽은 개발이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전부 이게 지금 저층이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이 산과 역과 여기에 또 동네 뒷산도 있잖아요. 동네 뒷산 그리고 이렇게 우이천변 이렇게 흘러가는 우이천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 우이천에서 타고 나가면 한강변에 자전거 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유정자들한테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이런 거를 용적률 풀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산 갈아엎고 전답 갈아엎고 할 필요 없어요. 인구도 줄어가는 시대에 이런 쪽으로 구도심지를 개발하면은 충분히 우리 주거 쾌적성도 높이고 그 다음에 지어가지고 이 청년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면은 뭐 애 낳아라 강요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자꾸 사주로 빠졌는데 어쨌든 원베일리 이야기가 가까이 갔는데 한강변과 앞으로 향후에 우리 서울이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원베일리 입지를 딱 보니까 뭐 굉장히 좋습니다. 뭐
좀 숲세권만 있다고 하면 참 좋은데 숲세권은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숲세권을 본다면 이게 이제 이 반포 1, 2, 4주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원베일리 입주와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입지론적인 측면에서 한번 어디가 향후에 좋은지 이런 거를 힌트를 얻으시라고 또 같이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원베일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문의를 하시거나 내놓으실 분들은 이제 제가 앞으로 원베일리에 대해서 단지 분석도 하나씩 해드릴 테니까 저희에게 물건을 주시거나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더 많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